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일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현실이에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년. 이 숫자가 여러분의 미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건 그냥 시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12년, 이 소득 공백이라는 게 평생 진짜 성실하게 일만 하고 살아온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오늘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탓?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분이 무려 3,924명에 달합니다.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7년 이후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죠.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들 절반 가까이가 50대, 60대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노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씁쓸한 현실인 거죠. 이 비극의 한가운데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평균 52.9세래요. 근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이 소득이 그냥 뚝 끊겨버리는 이 아찔하고 위험한 틈새. 이걸 바로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이 그 12년이라는 공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53세에 딱 은퇴를 하고 65세에 연금이 나올 때까지. 야,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실상 주된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기간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 이 병의 근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까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부와 가난은요, 돈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래요. 바로 습관을 통해서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부자는 자녀에게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난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해지는 습관을 물려주는 거죠. 그럼 대체 그 차이를 만드는 습관이 뭘까요? 첫 번째 습관, 바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은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부자가 되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하는 입장료나 수수료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피해야만 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노력이나 인내, 리스크 같은 건 감수하기 싫고 부라는 달콤한 결과만 얻고 싶어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도둑놈 신보 같은 거죠. 두 번째 습관은 나와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에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마라톤 선수인데 100m 단거리 선수한테 페이스 조절법을 배우려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 자,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보이시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명품백, 비싼 차, 이런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만드는 소비재.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부채라고 하죠. 여기에 돈을 써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주식, 사업체 같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생산재, 즉 자산에 투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자처럼 보이는 가장 빠른 길은요, 진짜 부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 우리 탓, 그냥 개인의 습관 문제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게임판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하게 짜여 있거든요. 시스템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76%,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이걸 사막 위의 얼음집이라고 비유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비유죠. 집은 어고 멋진데 정작 내가 목이 타들어갈 때 마실 물 한 방울?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산은 많은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극도로 취약해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달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 월급이라는 기둥 있잖아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기둥입니다. 월급이라는 담 하나의 수입원에 내 인생 전부를 의지하는 건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구조조정, 질병, 경기 침체, 뭐든 간에 이 기둥이 딱 부러지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구조라는 거죠. 소득 크레바스라는 끝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이 초조함이 결국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누리는 위험한 투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퇴직금 전부를 어디에 올인하는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도박 같은 투자는요. 성공의 발판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부적인 원인, 외부적인 원인 다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처방은 뭘까요? 이 지긋지긋한 부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의 규칙,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생각의 중심축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내 시간을 돈이랑 맞바꾸는 이 월급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자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두 번째 규칙은요. 제발 현금을 그냥 쌓아두지 말고 자산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현금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한테 매일 밤 조용히 털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안전한 건 현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지켜주거나 오히려 가치가 더 오르는 자산. 그러니까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줄 구명보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월급 봉투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이건 활동소득이죠. 이거 말고도 주식 배당이나 이자 같은 투자소득, 그리고 부업이나 온라인 지식 판매 같은 수동소득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수입원을 다각화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금융 안전망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 모든 덫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이건 무슨 대단한 투자 비법을 배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정말 결정적인 딱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이 모든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습관 하나를 오늘 당장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의 불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나쁜 습관들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버릴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심이 당신의 금융 인생을 완전히 새로 쓰는 첫 페이지가 될 겁니다.